네, 반갑습니다. 경제 만화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신납니다. 주식장이 신난다는 게 아니라 두 분 뵈니까 좋다는 얘기고요. 드디어 박시동 대표님 책이 나왔다면서요, 실물. 제가 또 여기다 직접 또 사인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대표님께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게 지금 얼마 나왔습니까, 예약 판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오늘 몇 세 인쇄? 오늘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막 받은 거라서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야, 이거 지금 엄청 나왔을 것 같은데? 현재 경제 경영 1위에 올랐다. 이야! 종합 1위를 해야 하는데 이거. 종합 4위라는. 사이야? 앞에 어떤 놈들이 있는 거야 도대체? 혹시 한동훈 있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우리 한동훈 있었잖아, 한동훈. 그래갖고 이광수 쌤이 바로 제껴버렸잖아. 여기에 적이 누군지 알아요? 가장 강력한 적이? 누굽니까? 트럼프 이놈이야. 트럼프 때문에 지금 많이 주춤거렸잖아. 잘 가다가. 그러니까요. 트럼프. 네. 자, 아무튼 좋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권씩이에요, 여러분들. 20권이 사는 거야, 이거. 20권씩. 책은 한 권씩 사는 게 아닙니다. 20권씩. 그렇죠. 네. 여러분도 어떻게 괜찮습니까? 여러분 통장 안전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읽고 있대. 지금 뭐 주희 해피님 내용이 시원시원하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사진이 아쉽대. 시동쌤 귀여운 미소가 잘 안 나왔대. 사진 좀 그러네. 너무 폼을 잡았나요, 사진이? 네. 사진이 조금 아쉽대. 다단계 강매 좋대. 그렇죠. 다단계로 20개. 갑니다. 예. 원래 책은 다단계입니다. 반성도 많이 했대. 책 몇 번 더 읽어야 한대. 그래요. 그 이광수 쌤 책도 몇 번 읽어야 돼. 네. 그리고 이광수 쌤 책 아직도 안 읽은 분들 빨리 사서 읽어야 합니다. 지금. 일단 코스피 만부터 읽으시고. 그렇지. 자, 이광수 쌤 책도 올려줘 빨리. 아닙니다. 여기에 일단 집중. 코스피 만에 집중하십시오. 네. 저기 덕분에 잘 지켰다고 미녀 754님은 통장 잘 지켰다는데 어떤 분은 통장 안녕하지 않다고. 아이고 참. 광수쌤 시키는 대로 잘 지키고 있다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러네요. 참 어렵죠. 진짜 요즘 국면에서 지키기가 쉽지 않죠. 사실. 네. 어렵죠. 자, 주식 일지 잘 쓰고 있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동료분들에게 책 선물했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좋습니다. 자, 신나게 한번 또 오늘 달려볼까요? 근데 여기 잠깐 약간 이게 저희가 지금 생방인데 8시 반이잖아요. 8시 반에 이 템포를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요? 많이 지쳤구나. 그래서 이게 템포를 올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약간 양해를. 이 템포가 안 올라와 쉽게 빨리. 나는 올라오는데. 부천 관식이님, 우리 방장님이 모임 놀러 가면 노래방 기계 필수로 있어야 해요. 거기서 시동쌤 한을 푸세요. 우리가 콘서트 분위기 만들어드려. 노래 잘합니다. 저는 노래 시키면은 빼지를 않아요. 본인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보셨어요? 주변에? 진짜 가수들 빼고. 가수들 빼고. 셀럽들 중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 셀럽들 중에. 같이 놀아본 사람도 노래방 갔던 사람. 나보다 잘하는데? 있었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지만 지금 갑자기 떠오르진 않는데. 이런 자신감 필요하지. 이런 자신감 필요합니다. 최욱도 제가 볼 땐 저한테 안 되는 것 같고. 고현주는 안 되죠. 고현주는 안 되죠. 그 형님 안 됩니다. 네. 고현주는 안 되고 박문성도 그 정도. 박문성 안 돼요. 그 정도 거는 아니고. 네. 큰일 났네. 내일 만나는데. 네,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쟁 국면 때문에 여전히 뭐 등락을 거듭하고는 있습니다만 초창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안정화되는 느낌은 있습니다. 등락폭이 조금은 줄어든 느낌은 있는데 이광수 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 수 있고 또 그게 또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더 중요한 건 변동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건 변동성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변동성이 좀 줄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를 보면 아시겠다시피 막 5%, 막 10%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지금은 이제 1%, 2%대에서 변동성이 줄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판단을 일단 하고 있는데. 근데 안경 바뀌었어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저 안경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근데 시장에 그러면 최근에 단기의 흐름 중에서 이제 가장 주목하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지지선이 좀 생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그동안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우려가 좀 전 됐냐면
하방이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떨어지면 계속 또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밑에 뭔가 받치는 선, 그렇죠. 최소 지지선. 그거를 어딘지가 딱 측정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여기까지는 뚫리지 않겠다.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버텨주겠다.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거를 측정하기가 힘들었어요. 맞아. 우리도 그게 불안해. 그러니까 왜냐면 공을 이렇게 밑으로 던지면 네. 바닥이 있어야 그치. 바닥이 있어. 아 여기가 바닥이구나. 근데 공이 밑으로 떨어질 때 알잖아요. 네. 근데 계속 오르고 있으면 맞아요. 바닥이 어딘지 그게 압니까? 5천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렇죠. 딱 뭐가 있어야지. 그래서 뭔가 이제는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번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과정을 통해서 이제 떨어지는 걸 보니까 5천이 지지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져. 그러면 이게 완전히 한국의 주식시장에 쉽게 말해서 레벨루가 달라진 거죠. 네. 그러니까 5천은 기본으로 깔고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그게 3천일지 4천일지가 조금 애매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3천에서 4천 오르는데 한 90일 걸렸고 4천에서 5천 가는데 한 60일 정도 걸렸고 네. 5천에서 6천 가는데 18일 정도 걸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떨어질 때는 또 한없이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술적인 거를 굳이 이제 분석 안 하더라도 우리가 떨어지는 걸 경험해봐야 네. 이제는 바닥이 어딘지 지지가 어디서 되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되게 좋은 기회였는데 어쩌면 그런 걸 측정하기에 이번 과정을 보니까 5천이 이제는 한국의 주식시장의 일종의 지지선? 바닥? 이런 걸 형성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확률을 계산하기 쉽게 말해서 기대값을 계산하기가 되게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5,500, 600인데 여기서 5천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10% 하락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위가 열렸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부터 투자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지지라고 된. 만약에 5천이 지지면 5,500 정도면 이제 10%.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50% 확률이라면 마이너스 5%고. 예. 그러면 이게 손절 안에가 충분히 들어오고 오르는 거는 위가 열렸으니까 그렇죠. 확률이 작아도. 그러면 이제는 투자를 조금 의미 있게 해봐도 되는 시점이 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그렇게 해서 드는 그걸 거죠.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지선이 확인된다는 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과연 왜 5천에서 이렇게 잘 버텼을까? 우리가 그 밑으로 안 뚫렸을까? 되게 글로벌하게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는데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제 그래프를 보면 쉽게 말해서 한국의 국민들이 한국 주식을 엄청나게 사면서 지지선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저 3월 3일부터 하락하는 날부터 어제까지 개인들이 거의 8조 원에 코스피 시장에서 네. 이거를 이제 받아냈는데요. 저게 그러니까 일종의 더 이상 하락을 막은 거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일종의 합심을 해서 저거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확인이 됐고 그러면 이제 좀 의미 있게 투자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아주 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과거하고 다른 건데 뭐냐면 과거에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다음 장 한번 볼게요. 다음 장 보면 저게 최근에 1년 동안의 코스피 지수와 그리고 외국인의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패턴은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이 사면 주가가 오르는 저 상황.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과거하고 달라진 건 뭐냐면 주가가 떨어질 때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고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이제 주가가 빠지는데 외국인이 다시 사주지 않으면 주가가 계속 흘렀어요. 외국인이 지수가 오르는 건 과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외국인이 팔면 기관도 팔고 같이 움직였죠. 그러면서 지수가 계속 흘러. 그래서 다시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는 한 지수는 안 올라. 안 오를 뿐만 아니라 바닥을 알 수가 없어. 외국인한테 의존도가 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오르는 건 똑같지만 그 하방을 견뎌주는 것도 사실 외국인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걸 개인들이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방이 생각보다 짧게 온 거예요. 예전하고 다른 문법이다. 그래서 저걸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뭐냐면 한국의 국민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런데 봤더니 투자자 예탁금이 쉽게 말해서 개인 투자자의 예탁금이 120조 원이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126조 원이요. 126조. 지난해 말 대비해서 거의 50조 원 가까이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을 살려고 하고 대기하는. 근데 저 속성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2025년이 88조였네요. 네, 말에. 말에. 126조가 지금 된 거야, 현재가. 3달 만에. 3달 만에. 3달 만에.
그런데 저 자금의 특성은 뭐냐면 제가 지금 유추하건데 저 자금은 주식을 올려가면서 살 생각은 아직 없어요. 그 대신 빠지면 산다. 그러니까 빠지면 아까처럼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하방이 견고해졌다고 전 보는 겁니다. 아, 이 자금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의 시장에 나타난 현상이고 이제 수급만 판단해 볼 때 예. 그래서 조금 이제는 불확성이 적어지고 이제 우리가 5천 쉽게 말해서 5천 이하는 안 빠지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미래를 투자할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옛날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이 예탁금, 개인 투자자들의 볼륨 자체가 훨씬 커졌잖아요. 네. 예를 들면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들의 규모가 커졌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외국인들의 볼륨이 워낙 크니까 개인들이 아무리 뭉쳐도 볼륨이 작았기 때문에 휩쓸려 갔을 것 같거든. 근데 개인들이 커졌기 때문에 버텨준 거잖아. 그런 측면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볼륨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비빌 언덕이 생긴 거고 그게 이제는 한국의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그걸 이번에 보여준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이광수, 박시동 두 분의 역할도 큰 거지. 여기서 강의하고 주식아가방에 강의하고 경공에서 얘기하니까. 아니 뭐 큰 거지, 그걸 큰 거지. 의도하긴 했지만 그게 큰 거지. 박수. 아니 중요한 건 중요한 건 그래서 저는 지금의 그 수급에서 볼 때 과거하고 없던 현상들이 일어나서 사실 너무 좋다. 진짜. 이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계속 강조하지만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가 마냥 흘러가진 않는다. 근데 예전에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흘러갔어. 흘러갔지. 맞아. 막 던졌지. 그리고 충분히 흘러가면 다시 외국인들이 살 때 그때 바닥이었다고. 근데 이제는 외국인이 안 사도 너는 계속 팔아. 우리가 받아줄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미래를 예측하는데 기대값을 계산하기 훨씬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하방이 있어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는 10% 이상 안 빠지겠다? 그러면 해볼 만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저는 뭐 ETF 논하 있는데 네. 그냥 편하게 잠자요. 편하게 자. 그래? 별로 신경 안 쓰고 약간. 근데 이광수 대표님 방금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예전에는 그래서 우리 개인들 뭐라 그랬냐면 떴다방처럼 사실 뭐 쉽게 부서지고 그래서 항상 엇박자로 이제 외국인들이 조정하는 대로 타고 흩어지고 그래서 개인이 살면은 오히려 불안해했어요 사람들이. 야 개인이 들어간다 끝물이다. 못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늘어난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외국인 수급에 맞추지 개인 수급에 맞추는 건 잘못됐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셨어요. 과도하게 공포도 갖고. 그런데 거꾸로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생각해 보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압구정 아파트 10억 하던 게 뭐 100억이 됐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수십 년간 부동산 불펜이 어쩌니 할 때 그 아파트 값 누가 올렸어요? 우리가 올렸어요. 우리가 사서 올렸어요. 뭐 요 최근에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 이런 거 보면 야 많이 올랐다. 가보면 다 중국 애들이 올렸잖아요. 맞아. 전 세계에 걸쳐서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왜 올랐어? 그러면 중국이 전 세계 유명한데 다 중국 부자들 사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네. 우리 지금 압구정 아파트, 서울 아파트 뭐 2억짜리가 100억 되고 뭐 5억짜리가 20억 되고 했던 거 우리가 올린 거예요. 그 올라가는 수십 년 과정 동안에 우리가 사서 올라가서 불안하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이거 한국 사람이 한국 거 산 거기 때문에 조만간 다 꺼진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왜 증시에서는 우리가 사면 불안해 하다는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그 아무 이상 없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일본 예를 들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체질이 조금 다른데 우리는 그동안 이게 외국인들의 놀이터처럼 생각이 됐었잖아요. 예. 근데 거꾸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배정받아서 오는 펀드 매니저나 이 소위 말하는 양키들이 와가지고 예. 처음에는 굉장히 쫄아가지고 긴장해서 오는데 예. 몇 달 지나고 나면 애들이 긴장이 풀어지고 뭐 만면에 뭐 웃음이 가득해요. 왜 그러냐? 얘네들이 장난치면 치는 대로 시장을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반대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뭐 한 10년 정도 쭉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물론 했습니다. 우리 치면 이제 IS 계좌 같은 것도 우리는 예를 들어 혜택이 뭐 깊게 한 뭐 200 몇십만 원인데 거긴 몇 천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 이유 등등등 해서 일본 개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놀이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야 이번에 우리가 매도 치면 어떻게 될까? 이번에 뭐 공매도 하면 어떻게 될까? 현선물 차익거래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 시장의 주인이 일본 사람이에요. 안 무너지잖아요. 한 10년간 5배 올라가는데 누가 불안하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맞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한국 증시의 2.0 완전 질적 변화다. 근데 이광수 대표님 말씀에 제가 그래서 100% 동의하는 거죠. 네.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걸 사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사실 불안했던 게 뭐냐면 저걸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투자는 도박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저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흐를 수 있다. 항상 그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 정말 근데 값진 경험을 했네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아 이제는 한국의 주식시장에 이제 확인을 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판단을 하게 되고 이러면은 다시 우리가 다시 또 시작을 해봐야겠다. 네, 그런 거죠. 우리가 원래 이광수 쌤이 4월 초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원래는 모멘텀이 4월 초 1, 4분기를 확인하고 천천히 해도 된다. 했는데 오늘 지난주까지 이제 그 스탠스를 계속 유지했는데 근데 오늘 말씀하신 거는 좀 빨라졌어. 바닥을 확인했다는 거야. 지지선을. 그 얘기잖아요. 약간 뉘앙스가. 그렇죠. 지금 그 얘기야.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이제 4월 얘기할 때보다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여러분 그동안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계기로 해서 이제 주식의 비중이 좀 줄어든 분이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투자를 시작한다. 시작한다. 다시. 이제 어떻게 이제 요게 남은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은 이 변동성이 큰 장은 당연히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분할 매수가 좋습니다. 지금은.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 가자 하면서 또 막 엄청 하루에 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계획이 씨 뭐 5일에 나눠서 산다든지 뭐 10일에 나눠서 산다든지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의 매수의 방향을 좀 방향을 바꾸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는 뭐랄까 이제는 또 매수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앞을 보고 지금 기대값이 0보다 큰 구간인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느끼시구나. 네. 자, 그러면 앞에 내가 댓글 몇 개만 조금 읽어줄게. 조금만 내려보실래요? 댓글? 저 재밌는 댓글이 몇 개 있어. 저기 으뜸이 님이 만화방이 세력이다. 외인들 털어먹자. 나 저거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진이 연희맘 님. 박시영 대표님 지금 자세가 저희 남편이랑 똑같대. 남편은 ETF 투자하고 편하게 잔대. 재밌네. 그런 얘기들. 그리고 국장의 새로운 주체는 개미다. 근데 저는 이제는 개미라는 용어를 우리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개인 투자자. 아니요. 국민 투자자. 국민 투자자. 네. 우리가 그래서 막 그게 수수를 낮추는 거고 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 개미라고 지칭한 투자자는 진짜 투자자라고 보지 않아요. 한국에서 그동안 주식 투자한 개인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막 사고 팔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돈 벌면 바로 나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진짜 한국의 어떤 큰 미래를 보고 그리고 함께하고 그런 차원에서 용어를 달리하고 싶다. 야, 오늘 썸네일 나왔는데 국민 투자자 내일부터는 분할 매수다. 그렇죠. 내일 썸네일 나왔어. 그렇죠. 국민 투자자 내일부터.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증권거래소나 예탁원 이런데 통계자료 발표할 때 개인이라고 하지 말고 국민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지적이다. 그다음에 준비한 그 복리 투자 이거는 설명 안 해도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좋다. 이제 코쟁이를 개미라고 부르기로 하자. 코쟁이들. 코쟁이 이광수 대표도 코 큽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국민학교 때 별명 코쟁이였어요. 어쨌든 네. 한번 보여주실래요? 복리 투자 1,000만 원. 예,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랫동안 투자하자 우리가 함께. 그건 왜 그럼 오래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복리를 추구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으로 투자했을 때 30년간 10% 매년 이익을 내면 17배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보면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매년 10%씩 30년이니까 사실은 300% 수익이 나야 되거든. 네. 그럼 원래 4배잖아요. 근데 복리로 투자했기 때문에 17년이고 그러니까 17배고 중요한 건 저기서 보시면 결국 오랫동안 투자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투자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그건 큰 손실이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큰 손실이 나면 오랫동안 투자할 수가 없다고요. 절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오랫동안 투자하고 복리로 해서 큰 이익을 남기고 부자로 남기 위해서는 결국 큰 손실을 방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큰 변동이 있었을 때
사실은 대응했어야 돼요. 아, 그 얘기해. 그러니까 1%라도 확률이 있어도 큰 손실이 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 장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아주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매년 10%씩 이익을 내요. 복리 투자를 했어. 그래서 5년 동안 1,000만 원이 1,600만 원이 됐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거의 60% 정도 61% 수익이 났잖아요. 네. 그런데 6년 후에 나 공격적으로 투자할 거야. 그러면서 50%가 하락하잖아요. 그럼 말짱 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50% 하락하는 걸 무조건 그런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무조건 저거를 빠져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렇게 50% 하락한 다음에 800만 원이 다시 1,000만 원이 되려면 2.5년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다시 1,600만 원을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 오래 투자해야 돼. 그러니까 교훈이에요. 교훈. 여러분들이 오래 투자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1%라도 확률이 있어도 주가가 엄청나게 빠질 것 같으면 팔아야 된다. 대응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번에는 굉장히 저도 오랫동안 경험을 했는데 처음 경험해본 시장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셨겠지만 사실 아주 운 좋게도 하방을 우리가 받고 그런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꼭 저걸 염두에 두시라. 우리의 목적은 크게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꾸준히. 네. 이게 왜냐면 투자는 도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박은요 한 번에 큰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무조건 나와야 돼요. 맞아요. 계속 있으면 잃어. 결국 맞아요. 잃어. 맞아요. 저기 도박 잘하신 분 계시잖아. 도박 잘하지. 도박 투자래. 투자도 잘하는데. 봐요. 따면 나와야 돼 말아야 돼. 무조건 거기서 멈추는 바로 게 나와야지. 제일 우리 중요하죠. 그 어디지? 그 네. 라스베가스 뭐 이런 데 가서 오래 앉아 있으면 무조건 잃어. 맞아요. 한 시간 잠깐 있다가 운 좋게 따면 바로 나와야 돼. 네. 맞아요. 전 모르지만 세븐 딱 걸리면 한국 나오는 나와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주식시장이 계속 그래왔다고. 한 번 먹으면 나와.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은 그동안 사실 제가 볼 때 조금 이제 과장해서 말하면 사실 투기판 투전판이었어요. 한 번 단기 수익 챙기고. 근데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제 국민 투자자들이니까 예. 오랫동안 한국 주식을 함께 하고 그리고 복리 추구를 하면서 투자하고 그러려면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뭐다? 큰 손실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지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드립니다. 네. 광고를 하고 또 주식 얘기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골 광고죠? 코즈코즈 두부베개. 이게 우유베개가 아닙니다. 두부베개입니다. 과거에 우유베개 했는데 두부입니다. 두부. 이름이 바뀌어서 예, 두부베개. 두부. 예, 수면 건강 책임질 특별한 베개죠. 바로 코즈코즈의 두부베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추 베개 좋다 해서 이것저것 써봤는데 아직 베개 정착 못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드디어 코즈코즈 두부베개 만나고 정착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사람마다 목 높이랑 경추 라인 다 다르잖아요. 두부베개는 듀얼 서포트 칩이 들어있어서 넣고 빼면서 내 목에 맞게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바로 자도 옆으로 자도 목이 참 편하다. 이 말이 그냥 절로 나옵니다. 실제로 재구매율도 아주 높고 선물로도 인기가 많아서 한동안 계속 품절되었던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베개 안 히든넥이 분리가 돼서 통세탁까지 가능합니다. 매일 쓰는 베개인데 관리까지 쉬우니까요. 정말 좋겠죠? 그리고 지금 두부베개 최대 56% 할인 중이고요. 박시영TV 채널 한정으로 베개 커버도 추가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베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잠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수면 건강 제대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박시영TV 단독 혜택입니다. 배송 메시지 박시영TV 남겨주시면 베개 커버 증정해 드립니다. 이거 좋다는 건 뭐 계속 홍보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근데 잠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그럼요. 이건 어떻게 자도 목이 편해요. 이건 중요합니다. 진짜 이건 강추. 저희 셋이 실제로 쓰는 거예요. 예. 저는 하나 더 샀다고 말씀드렸나? 강아지. 강아지한테 뺏겼다. 강아지가 안 도와줘. 그러니까 강아지가 편한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깔고 있는 우리 셋이 다 깔고 있는 노량진 방석 포즈업의 노량진 방석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식창 보랴 업무 보랴 엉덩이는 백이고 어리는 뻐근하시죠?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판단력을 흐리는 신체적
피로감입니다. 100만 원 넘는 의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체중을 온전히 받아내는 바닥의 밀도입니다. 의자는 뼈대일 뿐 실제 내 몸의 하중을 지탱하는 것은 엉덩이가 맞닿는 시트입니다. 우리 이광수 쌤이 보여주고 계시죠? 꾹꾹 눌러 주시면 이게 굉장히 부드럽기도 하면서도 유연하죠. 굉장히 쿠션이 좋아. 쿠션이 너무 좋아. 좋아요. 쿠션이 좋고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 노량진 방석은 시중 제품의 두세 배 수준인 70D 초고밀도 메모리 폼을 사용해서 오랜 기간 사용해도 꺼지지 않는 지지력이 나옵니다. 그거 분명히 맞아요. 오랜 기간 저희가 사용해도 꺼지지 않아요. 지지력이 단단합니다. 여기에 고분자 젤이 체온을 흡수해서 하체 열기를 식혀주는 과학적 구조를 더했습니다. 가격은 무려 39,900원, 4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의자 바꿀 큰돈 아껴서 우량주 한 주 더 담으시고 내 몸을 위한 가장 실리적인 기초 투자는 노량진 방석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노량진 방석 검색하시거나 070-4647-0962로 전화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0% 특별 할인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량진 방석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앉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좋고 아이들한테는 더 좋고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네, 고맙습니다. 자, 전쟁 여파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향후 주식 전망 좀 짚어주시죠. 여러 변수들 있을 텐데 하나씩 짚어주시죠. 근데 뭐 특별히 이제 요 최근 상간에 뭐 바뀐 거는 없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그동안 우리 시장이 수익을 많이 냈었던 시장이라 네. 언제든지 사실은 차익 실현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외부 충격이 있을 때 다른 일본이나 뭐 대만이나 여기 시장이 받는 충격 플러스 한국이 추가로 맞는 충격이 같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아까 이광수 대표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이 변동성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 소화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의 조정은 차익 실현이 이제 쭉 되면서 빠졌다라고 보고 불가피했던 거고. 그럼 이제 남은 지금의 남아 있는 변동성은 이제 다른 동아시아 나라들하고 좀 비슷하게 그냥 전쟁 리스크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정도까지 제가 볼 때는 변동성이 수렴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일본도 어저께 뭐 우리 유가 힘들고 막 빠질 때 5% 7%씩 이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게 빠지는 거죠. 근데 일본이 5% 빠지는데 우리가 여전히 또 15% 빠진다, 10% 빠진다. 이거는 이제 계속된 한국 특유의 사유가 아직 안 끝난 건데 지금 이제 그건 아니다. 변동성도 다행이네요. 적게 수렴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좌고우면하실 건 없고 오직 전쟁 리스크, 유가 리스크만 그냥 글로벌한 뉴스만 딱 맞춰서 포커스를 맞추면 나머지 한국적인 문제는 별게 없다. 별게 없다? 좀 너무 이제 단언하는 겁니다만은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이제 소화됐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한 주간에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래? 그럼 이제 얼추 끝난겨? 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뭐 옛날로 돌아가는겨? 6,300 가던 시절로? 뭐 물론 다소간의 전쟁이 내일 끝날지 모레 끝날지 뭐 2, 3주가 더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끝나긴 끝날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좀 이렇게 보니까 좀 쫄리나 봐. 조금 쫄리죠. 네, 미국에서 여론이 안 좋으니까. 네, 일단 그렇게 읽힙니다만.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데칼코마니 여기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 나서 딱 피면 여기 앞뒤가 똑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쟁이 났어. 나기 전에 한국장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 문제가 이제 해소가 됐어. 전쟁 중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딱 끝나고 나면 이전과 똑같은 V자 앞뒤가 똑같은 것처럼 데칼코마니처럼 그대로 똑같이 올라갈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그 사이에 사실은 여러 가지 질적 변화들이 좀 있어 왔다는 거. 그래서 딱 찍어내듯이 똑같은 모양으로 전쟁 이후가 펼쳐지지는 않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계속 주시하자라는 거예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관련해서 리밸런싱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지만은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띄우던 종목들, 무차별적으로 사던 종목들에서 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어떤 포인트가 달라졌나요? 그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전쟁이 주는 또 심리적 또 경제적 데미지가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코로나 겪고 나면
아유 이제 전염병 끝났네. 똑같이 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회식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몰려다니기를 합니까? 생활 패턴부터 모든 게 다 달라지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러고 보니까 회식이 네. 많이 줄었네. 아, 회식 없죠 요즘. 우리가 그렇죠. 술 먹은 지가 언제야? 엄청 그래 오래간만에. 회식 한번 해요. 네, 그러네. 네. 그런 것처럼 이 전쟁 전후로도 많은 부분이 달라질 거다. 이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눈치 빠르고 좀 예민하고 좀 통찰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좀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여전히 원유는 목숨줄이구나. 호르무즈에 고고 1km부터 몇 킬로짜리 예, 그거 딱 예. 잡으니까 세 개가 그러니까요. 중내 산해하고 야. 있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역시 음. 급할 때는 뭐다? 대안이 필요하구나. 음. 그래서 물론 그 전에도 약간의 테마도 있고 유행도 있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린이라든지 예. 또 원전이라든지 예. 이런 쪽에 대해서 각광을 하고 있는 그 시선이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뒤로는 안 간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이 야 1년에 하나씩 줘 하던 거 야 2개씩 줘 이럴 수 있는 거고 우리도 신재생 에너지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우리 정부의 지금 뭐죠? 주요 국책이지만 그렇죠, 그렇죠. 하는 김에 빨리 하자. 이런 얘기 속도를 나가잖아요. 속도 더 나가죠. 그럴 수 있겠네.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유 수입선 다각화 때문에 예전에는 85% 정도까지 사실은 중동산이었는데 예. 낮춘 게 70이에요. 낮춘 게. 지금 우리가 70이거든요. 일본은 중동 원유 집중도가 90이 넘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러시아 뭐 이런 데도 다각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해야 되죠. 그다음에 옛날에는 가스는 그나마 러시아에서 잘 와가지고 다행이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지도 않고요. 아무튼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뀌는 에너지원에 대한 추가적으로 바뀌는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바로 드러나는 거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서 아까 이제 이광수 대표님 말씀 지금 가자 이런 게 아니고 그린이야 뭐 당장 사 이건 아니지만 그 전에 보던 것과 또 다르다. 또 다르다. 분명히 바뀐다. 원전, 그린 이쪽이 재생에너지 이쪽이 다 바뀐다. 이게 우리가 바로 알 수 국가가 있는 이제 거죠. 좀 더 신경 쓰겠네요. 그리고 어쨌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뭐 3,000, 4,000, 4,000, 5,000, 5,000, 6,300 올라올 때까지 속도가 점점 단축되면서 그때는 사실 뭐 전문적인 분석도 사실 필요 없었어요. 그냥 던지면 다 오르는데 뭐. 그죠? 다트판 꽂아놓고 던지는 거 사 그래도 올랐을 거예요. 예. 자, 그런 무차별적 상승은 이제는 안 될지도 모른다. 그럼 뭐냐? 명분 있는 상승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기대감이 충분히 이 예전에 물론 기대감도 좋은 거죠. 충분히 그래도 예전에는 위력을 발휘했는데 이제는 숫자, 넘버, 실적, 예. 이익 이거의 위력이 더 커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포트폴리오 추가적으로 조정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미래에 대한 청사진, 기대감, 뭐 과도한 어떤 멀티플 요런 거 예전에 우습게 보셨다면 네.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위험성을 높게 가져가시라.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더 가중치를 주시라. 그 두 가지 큰 흐름만 보더라도 지금 뭔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변동성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위기의식이 느껴져요. 그러면 보이는 것의 점수를 더 주기 시작할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그러니까 평온하면 사람들이 꿈을 꾸죠. 더 멀리 생각하고. 근데 막 갑자기 막 어려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이는 거에 더 점수를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박수영 대표가 그래서 숫자가 더 의미 있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예를 들면 예. 규모가 있는 회사 중에서 이익이 엄청 숫자가 나오는 회사가 누가 있을까? 거기 더 주목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막 미래의 큰 꿈 막 이런 거보다 이제 숫자에 더 점수를 주기 시작할 거라고 저도 봐요. 그래서 이제 4월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이런 걸 중시하겠구나. 만약에 거기에서 한국의 회사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실적을 낸다. 그러면은 조금 다른 세계가 열릴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외국인들도 더 한국에 확 쏠릴 수도 있는 맞아요. 거지. 맞아요. 심지어 그리고 이제는 다 줄여놨어. 전체적으로 비중을. 비중. 그러면 완전히 또 다를 수 있다. 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것도 저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골드만삭스가 26만 전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135만 하이닉스 간다. 네. 이것도 발표를 했어. 보니까 KB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24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하는데 네. 골드만삭스도 26만 원으로 삼성전자 올렸고 하이닉스도 135만 원으로. 네. 이런 것도 무관하지 않은 거죠. 그거 지금. KB 자료 한번 주죠. 제가 아까 숫자는 외웠는데 혹시 틀릴까봐. 이게 이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어도 그 재밌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지금 전쟁 중이라 전 세계가 아사리판이어도 이 와중에도 반도체는 팔리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관련해서 위로 상향하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KB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삼성 목표 주가가 24만 원인데 32만 원으로 올렸고요. 오늘 골드만삭스도 26만 전자 135만 닉스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뭐 꼭 이 전망이 이대로 간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 전망의 근거치를 이제 보면은 예. 양사 다 합쳐서 예를 들어서 올해 삼성 영업이익을 다 200조 원 이상으로 올려붙이고 있어요. 네. 200조 원 이상입니다. 예. 내년에는 다 3짜리예요. 300조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KB 리포트 중에서 제가 가장 강력한 뉘앙스를 읽은 게 뭐냐면 2027년까지 완판을 확신하는 것 같아요. 올해 완판은 기본인데 2027년 완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회사 모두? 예 그리고 그 가격 증가율을 올해 187% 이상. 이미 작년에 많이 오른 걸 또 올려요. 그리고 올해 대비해서 다시 내년 가격도 역시 제가 지금 숫자가 기억이 안 나요. 100몇십 % 이상 올려붙인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게 사실은 세계적으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요런 이제 안 그래도 좋은 숫자들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이제 1분기 좀 있으면 1분기 끝나요. 우리가 이제 늘 주목했던 거 1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최하 40조 이상으로 KB가 전망하더라고요. 1분기가요. 끝나면 네. 4월 초에 발표합니까? 3월 말에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회사마다 다르죠. 네, 회사마다 다른데 제일 먼저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리 그러니까 3월 전에? 공식 실정을 아니요. 4월 잠정치가 초에 뭐죠? 네. 4월 초에? 네, 첫째 주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런데 저희는 4월 1일 날 실적을 추정해낼 수 있어요. 추정해낼 수 있어요? 네. 그럼 경제만화방 그러면 속보로 밝혀줘야 하나? 속보? 이강수 전망 해갖고. 아니 왜냐면 이제 반도체 수출량이 지금 또 나왔어요. 네. 3월 수출 실적이 나왔는데 예. 뭐 전년 동기 얼마 늘었고 그중에 반도체는 또 얼마 늘었고 그냥 여러분 기사 쳐보십시오. 아, 지금 그러면 대략 추정이 되는군요. 뭐 2배씩 지금 계속 늘어나고 두 있어요. 배씩? 지금 1, 2월 실적은 이미 나왔고 지금 3월이 지났잖아요. 네. 10일씩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나는 3월 10일짜리 또 삼성전자 나왔어요. 이야기만 나오면 이광수 쌤하고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네. 24만 원 간다고 했어요, 안 간다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광수 대표님이 지금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예. 정부가 확인을 해줘요 수출 얘기를. 예.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 디램 수출량이나 마켓시어나 가격을 분석해주는 여러 사이트나 이런 데가 있거든요. 얘네들도 계속 내요 통계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보면서 우리가 꺾이지 않는 부분을 많이 계속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박시중 쌤, 3월달에 뭐 주주총회 시즌이에요? 아 맞아요. 원래 여러분 그냥 주주총회는 정기주총이고 임시주총이 있는데 정기주총은 회계 마감하고 얼마 안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3월에 무조건 잡혀 있어요 우리나라는. 예.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돌아오는 주 다음 주가 슈퍼위크예요. 다음 주에만 상장사 211개가 주총이 몰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들 회사에서 뭔 일이 나는가 이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초미의 관심은 항상 두 가지, 올해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작년에 우리가 통과시켰던 상법 개정 조치들이 예. 그 근간에 있는 그 이념은 뭐냐면 결국 주주 환원 많이 하고 제대로 거버넌스 해라라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주총의 안건으로 얼마나 많이 반영돼서 올라오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지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약발이 충분히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도 오늘 또 발표했거든요, 어저께. 예. 16조 이상 자사주 소각. 야, 기업들이 협조하네요. 진짜. 그다음에 잘 움직이지 않던 SK. SK 이제 지주사인데 예. 늘 평소에 좀 할인 평가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 뭐 지주사지만 뭐 계열사도 막 100몇 개씩 문어발로 하고 예. 엉망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 있는 자사주도 사실상 임직원 보상용을 뺀 나머지 전량 소각으로. 아,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고무적이에요. SK도 이제 조금 움직이네. 약간 이런 느낌. 그다음에 잘 안 움직였던 롯데도
전 계열사가 지금 다 발표하는 것마다 다 그래요? 자사 소각 발표를 하고 있어요. 롯데까지? 네네네. 네, 그런 좋네. 측면에서 좋아. 여러분이 투자하신 회사나 이거 정도는 안 움직일 것 같은데라고 하는 회사들까지도 이제 주주 환원이라든지 거버넌스 개선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또 드렸잖아요. 전쟁 중에도 반도체는 잘 나가고 있는데 전쟁 중에도 우리 시장 개혁 조치는 뚜벅뚜벅 앞으로 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 그럼 외국인들이 그런 걸 눈여겨 그럼요. 보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토양이 바뀌면 나중에 이제 전쟁 이슈 이제 소멸되고 나면 충분히 한국 시장 다시 들어올 때 소 잃고 약간 고쳐져 있는 거지. 예, 이제 그런 모습들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권 분쟁은 항상 주총을 앞두고 일어나는데 요건 이제 개별 이슈니까 여러분이 관심 있는 회사들 중에서 분쟁 이게 씨앗 있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재밌게 하나씩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고려인 같은 것도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재밌게 보십시오. 예. 아니 최근에 대통령께서 이것을 그 얘기 했잖아요.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뭐냐면 이란 전쟁 미국 이 이란 전쟁 이야기하면서 국내 상황들 이렇게 주식 상황들 관리하면서 이 시장 개혁 조치들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네. 최대한 한다. 네. 그 얘기를 다시 말씀을 강조했거든요. 네. 지금 남아있는 또 시장 개혁 조치들이 있습니까? 많죠. 제가 볼 때는 뭐 한 찾아보자면 한 10대 개 나옵니다. 앞으로 아, 10대 개. 그걸 이제 준비하겠다는 거 근데 아니에요? 이제 저도 이제 걱정인 게 진짜 그걸 우리가 이런 방송이나 이런 데서 예, 예. 이렇게 방송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우리 박시영 TV를 좀 예. 높은 데서 보는 것 같아요.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쫄리게 왜? 아니 그때 농담반 진담반으로 예, 박시영 예. 대표님이 예. 아니 청와대는 왜 박시동한테 설 선물 안 보내는 거야? 그랬더니 예. 대번에 연락 왔잖아요. 아, 봐요. 청와대 봐. 그러니까 알아. 보나 봐. 그죠? 뭐지 이게 다음에 마이크 올 거야. 노래방 많이 간다 그래. 마이크 올.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러면서 오지.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높은 데서 보나 봐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방송이 예민한데 좀 조심스러운데 소위 말하는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건 얘기를 과제를 굳이 말하자면 되게 많은 과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만약에 10대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진짜 그 10대 개가 순서대로 다 나갈 수 있느냐. 뭐 힘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예, 예. 그래서 다 말씀드리긴 뭐한데 제가 추측컨대는 주요한 개혁사항 조치들을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서를 좀 잡는 것 같습니다. 아유, 다행이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관심이 있었던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주가누리기 방지법 있잖아요. 예, 그 얘기는 하셨잖아요. 네네. 그건 예. 이제 바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이 이제 제가 볼 때 준비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의무 공개 매수 제도 같은 거. 아. 이런 게 이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 슬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요거 하나만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런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광수 박시동은 예를 들어서 뭐 25씩 갖고 있어요. 지분을. 근데 이 회사에 이제 박시영이라는 대주주는 50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분이 나보다 많을 뿐이지 예. 한 주 한 주의 가치는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양키가 와가지고 이 회사를 사겠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박시영 대표가 야 마이클 일로 와봐. 너 이 회사 다 살 필요 없어. 돈 아껴. 내 것만 거만 사? 사면 돼. 아, 내 것만. 내 거 사면 다 먹는 거야. 내가 50%가 있잖아. 아. 왜 주주들 거 다 사니 멍청하게. 내 거만 사라. 그러면 다 먹는다. 지배권이 있다. 그리고 한국은 뭐 엉망이야. 뭐 이사 선임부터 다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거만 사. 그 대신 내 거만 사면 회사를 다 먹을 수 있으니 나한테는 프리미엄을 붙여서 사라. 아. 이래가지고 예를 들면 한 주에 10,000원이면은 넌 내 거는 그럼 50만 원 주고 사야 되는데 한 25% 30% 쳐줘라. 아. 그럼 외국 입장에서 100을 다 사느니 아. 박시영 대표 거 50을 사서 프리미엄을 얹어서 사더라도 그게 이익이거든요. 한 70 주고. 70 주고 사버리는 거예요. 자, 외국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한 주는 10,000원인데 박시영 대표 대주주의 한 주는 10,000원 플러스 20이 붙어서 거래되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 20은 어디서 나왔냐면 나의 가치를 할인하고 대주주 가치를 할증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네요. 여기서 이익이 절로 빠져나간 거예요.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탈인 거예요. 모든 주주들의 이익이 강탈인 거예요. 외국은 이런 일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이게 딱 그래서 나 이제 예를 들어 박시영 대표가 나 내 주식 마이클한테 팔았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얼마에 팔았는데 20% 프리미엄 얹었다라는 순간 이광수 박시영이 나가서 똑같은 프리미엄으로 사 아. 이렇게 의무로 매수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사야 돼 나도. 그러면 양키 입장에서는 예. 그냥 할 필요가 처음부터 살 없잖아. 걸. 할 필요가 없잖아. 왜 내가 이걸 프리미엄 쳐줘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외국은. 아. 그러니까 일반 소수 주주의 이익을 차곡차곡 모아서 대주주한테 몰빵해서 그걸 살려고 하는 시도가 무의미해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모든 주주의 가치가 동일하게 평가받는 거예요. 그래야 주주 평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한다는 거예요, 조만간에. 야,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음. 이거는 그동안 늘 재벌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네들의 복주머니 같은 거예요. 여차하면 회사 팔고 나만 돈 왕창 받고 튀면 돼. 이거잖아요. 나의 가치는 늘 너보다 우월해. 근데 이걸 깨는 거예요. 야. 기득권을 깨는 거란 우리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네네. 정말 이런 것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멋있다. 많이 가네. 약간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듭니다. 좀 더 네네. 이제 근원적인 얘기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국 기업들과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상법 1차 개정에도 나왔지만 주식회사인데 주주를 위한 경영이 안 되고 있었던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인데 주주를 위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주주를 위한 경영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주주를 위한 경영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지배구조가 바뀌어야죠. 주주를 위한 지배구조가 형성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진짜 주주를 위한다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서 목소리만 내면 뭐 그게 주주를 위한 거예요? 주주의 이익에 복무해야지. 주주의 이익을 증가시켜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라는 건 이론적으로 어떤 거냐면 미래의 배당 이익을 현가화시킨 게 현재의 주식이에요. 주가예요. 그러면 미래의 배당을 증가시키는 게 결국엔 좋은 주식회사고 그런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국의 기업들이 왜 저평가되어 있느냐. 돈은 엄청나게 벌었는데 주주들한테 배당을 안 해주는 거야. 종국은 이 문제거든요. 근데 돈은 엄청 많아. 맞아. 그래서 배당률은 엄청 크단 말이에요. 맞아. 이 얘기예요. 그 현금은 쌓아놓고. 그렇죠. 맨날. 그 그래서 얘기잖아. 이제 지금 박시영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변화도 사실은 주주의 권익을 높게 만들어서 결국엔 주주가 스스로 일하게 만들냐. 그 이익은 뭐냐. 결국에는 기업이 번 돈을 나한테도 나눠달라. 여러분들이 이게 나쁘게 표현하는 게 이게 주식회사예요. 아니면 상장하면 안 돼. 그래서 상장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센 건 뭐냐면 이런 상태, 이런 불균형하고 그동안 누적된 적폐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과도하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과세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의사결정이 나와요. 하나는 투자를 한다든지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배당 하나. 그렇죠. 맞췄어. 보고 있나 고현준. 공부하는 학생의 자세는 이래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할 게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게 만약에 진짜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도해서 기업이 자산을 갖고 있고 과도하게 현금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과세도 하면 된다. 그러니까 할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야,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 현금 많이 쌓아놓고 있어. 기업들 맨날 그거에 대해서 열받았는데 네. 투자하거나 네. 아니면 배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 아니야. 삼성전자가 지금 현금만 130조 원을 들고 있는데 이번에 자사수 수가 16조 원 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다. 할 게 많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 너무 중요한 말씀했다. 진짜 이런 구조적 문제를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대통령님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네. 이해도가 높아야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자, 하루이 봉사. 광고 하나 해주세요. 좋습니다. 네. 예. 예, 하루힘 홍삼, 하루힘 홍삼, 노바렉스에서 만든 수험생 영양제 하루힘 홍삼. 새학기 자녀들에게 홍삼 녹용 즉효힘을 주세요. 고등 3년 빠른 피로회복이 내신 등급을 바꿉니다. 하루힘 홍삼은 홍삼 녹용 치명이 든 공진당 컨셉입니다. 피로회복 홍삼이 식약처 기준 2배, 녹용 치명이 16mg, 옥타코사놀이 20mg, 면역력 성분, 비타민 B 2종, 아연이 든 고함량 수험생 영양제입니다. 홍삼 비타민 맛 힘들어하는 자녀들 많으시죠? 작은 알약 하루의 홍삼은 냄새가 없어 아이들도 잘 먹습니다. 구매평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먹이기도 쉽고 다른 홍삼 녹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큰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첫 페이지에서 검색되고 많이 구매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홍삼 녹용 보약의 10분의 1, 6개 구매 시 32,000원, 11개 26,000원 꼴입니다. 중간 기말 수능 수험생에게 홍삼 녹용의 힘을 주십시오. 대량 구매로 직장인 아빠와 기력 부족 노부모님 그리고 온 가족이 드셔도 좋습니다. 댓글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하루의 홍삼을 검색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하루이 홍삼 만나봤고요. 글루타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려움 완화제 대표적인 상품이죠. 글루타세 스프레이 이 제품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기온차가 커지는 환절기가 되면 유난히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워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민감해지면 적절한 실내 습도 조절과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습관처럼 긁고 계시다면 글루타세 스프레이로 긁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글루타셀은 순한 화장품 성분이므로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꾸준히 사용할 수 있어서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아픈 것은 참아도 가려운 것은 참기 어렵죠. 글루타셀 지난 11년간 예민한 피부를 가진 수만 명의 사용자들이 애용해온 제품입니다.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구매 고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큰 거 구입하시면 이 45ml 작은 제품 추가로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 방법은요. 유튜브 더보기 및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서 글루타셀을 꼭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진짜 가려울 때 뿌려주시면요. 한 15초 정도 있으면 바로 진정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되게 좋고요. 네. 특히 뭐 집에나 사무실에 꼭 하나씩 구비해 놓고 특히 뭐 캠핑 가거나 어디 놀러 갈 때도 꼭 가지고 가시면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벌레 물릴 때 아이들. 오, 그것도 돼요? 벌레 네네. 물린데도? 이거 다 돼요, 다 돼. 탭 아주 좋아요. 아, 정말. 그리고 이제 그런 멍청이 없는데. 아이고. 애들은 긁지 마 이래도 그 균 묻거나 좀 안 좋은 손으로 가려니까 계속 긁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바르기 힘들 때 쫙 뿌려주면 이게 너무 예, 좋아요. 좋아요. 이게 의약품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해보면 알겠습니다. 효과. 근데 어른도 그래요. 애들도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저는 얼굴에 뭐 이렇게 뭐 만약에 뭐 이게 뭐가 물은 것 같아. 막 네. 올라와. 그럼 쓱 뿌리면 한 15초 정도면 진정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더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달하게님 구독 인사드린다고 고맙습니다. 이분 뭐 인사 많이 드릴 분인데 정치 코너에도 많이 인사하신 분이고 조이님, 조이해피님 책 잘 읽을게요. 고맙습니다. 9988 내 인생님 이제 태양광 섹터 투자를 본격적으로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그 얘기네. 이 섹터 중 인버터 관련 업체를 발견했는데 자본금이 풍부해서 퍼나 PBR이 낮고 대주주 지분율이 30%가량 됩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과도 링크되어 있는 것 같다고. 이런 점은 투자의 긍정적인 부분일까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제 저희가 평소에 몇 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조선주를 한다. 그러면 그냥 조선 대장 2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데 이 배의 엔진 안에 프로펠러 안에 들어가는 특별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 이렇게까지 계속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보던 것보다 재생에너지나 이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수혜를 대장주. 그중에 대장주. 그쪽으로 먼저 보세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저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쪽에 이제 투자는 오랫동안 계속 얘기되어 왔고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기업 가치가 올라간 회사가 글로벌하게도 많지 않아요. 네. 아주 소수예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안 나타나요.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회사들의 이익의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갑자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줄어. 이렇게 해서 줄어.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잘 보세요. 주가가 막 10배, 막 50배 오른 이유는 이익이 그만큼 계속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신재생 분야는 그런 회사가 없어요. 계속 이 업황에 따라서 움직여. 그러니까 이거를 꼭 감안하셔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좋은 회사는 만약 그런 회사를 발견하셨다면 너무 좋다. 태양광이나 신재생을 하는데 이익이 계속 증가해. 그건 진짜 대박인 회사예요. 근데 발견하지 못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저희가 이제 포인트는. 그런 섹터에 평소에 관심 가진 것보다 조금 더 이제 전쟁 이후에 관심 맞아요. 가지시면 좋다는 정도인데 딱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이광수 대표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해볼까요? 문재인 정부 때 예를 들어서 뭔가 좀 해보려고 여러 업체도 있었고 보조금도 마련하려고 제도적으로 말 하려고 그랬는데 정권 바뀌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다 때려잡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그랬지. 예. 그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세계적으로 산업이 크려면 일단 미국이 시장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랬잖아. 예, 트럼프가 미국에서 커져야 되는데 트럼프가 다 때려잡은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어떻게 될게요? 정치에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중국이 다 잡았어요. 예를 그러네. 들면 주요 부품, 태양광 패널 이해가 됐어. 예. 이해가 됐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관심을 가져 이런 변화의 변곡점을 보시라는 뜻인데 그걸 넘어서서 요건가 보다 이렇게 가자 이런 건 아니고. 오케이. 네, 네. 미연님, 미연님 오래간만이네. 그러니까요. 위원님. 네. 저희 강연할 때 오셨더라고요. 강연에 음료수 사갔는데 사람이 많아서 전달 못했다고. 네네. 두 분이 책에 사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글씨가 너무 멋지시다. 투자 잘하고 계시죠? 스피드 마스터님. 광수사 MC 동생 덕에 분산 투자해도 될 정도 돈을 벌었다고. 어우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 다만 정도? 분산 저 박시동 대표님이 제가 가끔, 분산 투자는 예. 100억 이상 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100억 벌었겠죠. 대박. 다만 추적 손절은 아주 명쾌하게 알려주셨지만 매수점 파악법을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손절이 더 어려운 것 같다고. 물론 완벽한 저점 파악은 어렵겠지만 어려운 기술적 설명도 좋으니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저 정도면 그 정도면 스피드 M님은 저희보다 잘하시는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김지혜님 내일부터 계속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하려고 합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 같고 시간을 정해둬야 기계적 매수가 가능할 것 같아 저는 9시 일부를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에 대해 혹시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내일부터 ETF 분할 구매한다면 코스닥 150 vs 그것 때 액티브 코스닥 무엇을 둘 중에 무엇을 추천하시겠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일단 ETF의 코스닥 ETF는 코스닥 150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뭐 개인별로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변동성을 줄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에 상장된 액티브 코스닥은 변동성이 좀 크다. 최근에 상장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검증이 안 된 상황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코스닥 150을 더 선호하고요. 네. 이제 기계적 매수를 할 때 이제 9시 뭐 시간을 얘기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박시동 대표님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일단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10시 이전에 매수를 하지 마라. 그 얘기는 우리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죠? 그거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대가 그 시간까지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감정과 심리에 따라서 매도하는 부분이 비중이 좀 크거든요. 네. 장 시작할 때 이래서 막 오르면 막 사고 싶고 떨어지면 막 팔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9시 저 근방에 매수하는 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 얘기는 계속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주제가 나왔는데 이제 액티브 ETF가 이제 나와서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첫날은 막 오르다가 거의 뭐 10몇 프로씩 15% 올랐나? 아무튼 오르다가 또 쭉 빠지고 오늘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이걸 하라 이런 건 아닌데 중요한 키워드로는 이제 등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피에도 액티브 ETF가 몇 개 있는데 그냥 거만거만해요. 그래서 별 관심이 없어요. 왜 없냐? 아니 삼성 하이닉스 개별 종목 하는 게 나은데 내가 뭐 굳이 너한테 액티브까지 맡겨야 돼? 그렇기도 하고 워낙 덩치 좋은 또 큰 그 ETF들이 많잖아요. 코덱스 200도 있고 각종 섹터도 있고 그래서 별반 인기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코스닥에 이번에 출시된 액티브 ETF는 좋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나쁘다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뭐랄까요? 중요한 어떤 다이나믹을 만들 것 같아요. 좀 주목할 필요는 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아시기는 아셔야 되는 범위 안으로 들어와요. 몰라, 니들 맘대로 하래 그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기존의 코스닥 우리가 타고 있는 150, 코스닥 150 ETF는 쉽게 말하면 1등부터 150등까지 이렇게 줄 세워가지고 그 비중 그대로 들어갔다. 이게 생각하시면 쉬운데 1등 비중이 워낙 커버려. 알테오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2차 전지 몇 개 이런 애들이 워낙 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걔네가 잘 안 나갈 때는 뭐 그러겠네.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중위권 밖으로 넘어가면은 그 비중을 그대로 담다 보니까 너무 콩알만큼만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ETF인데 사실 이게 ETF 맞아라고 할 정도로 중하위권 비중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좀 관심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번에 출시된 펀드 중에 하나는 조금 액티브 전략을 한다라고 해갖고 중하위권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별로 생각 안 했던 애들을 비중을 높게 가져간다라는
그야말로 액티브 플러스 알파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종목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또 항상 잘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수 대표님 말씀처럼 검증의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래? 라고 하면서 그러면 쉽게 말하면 평소 같으면 유동량이나 거래량이나 시총도 굉장히 작을 수 있는 애들인데 그 ETF에 그 종목이 많은 비중으로 담긴다고 그럼 그 이유가 뭘까? 하면서 올랐어요. 그럼 올랐다고 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오르거나 그러니까 하위권에서 이 ETF 때문에 중위권으로 비중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예 150이 밖에 있다가 150이 안으로 들어오는 애들이 이 액티브 ETF 때문에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거꾸로 이 액티브 ETF 때문에 150 ETF에 이제 나중에 들어오게 되거나 또는 150 ETF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쿠션을 쳐가지고 다시 액티브에서 또 올라간다든지 이런 어떤 다이나믹 제가 말씀드린 건 경우의 수 하나인데 앞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요. 어떤 건 들어오고 나가고 어떤 거는 인기가 있었다가 갑자기 액티브에서 비중이 올라가는 바람에 매도가 거꾸로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평소 같으면 아무도 매도 안 하는데 왜 걸려? 액티브에서 비중이 10이 올라가면 그냥 바로 던져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액티브 ETF를 조금 보시면서 공부 안에 주제로 조금 넣으셔야 돼. 얘네들이 일으키는 다이나믹이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있을 겁니다. 네. SSC 형님 아마 우리 멤버십 회원 예전에 오래전부터 함께했던 분이신 것 같은데 천안에 계신 센 말씀 듣고 분할 매수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잃기도 손해보기도 했지만 10% 수익 정말 힘들더라고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장투해보겠어요. 종목 줄여서. 예, 각오를 다지는 글이었고요. 그다음에 셀리킴님 8019 호주 달러죠 저거. 네. 오랜만에 시드니에서 라이브 참여해요. 시드니에서 보고 있다고요. 주식은 코로나 때부터 조금씩 했고 올해 초에 한국 ETF 찾아서 들어갔어요. 호주는 6개월 내에 팔면 수익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해서 팔고 사는 걸 더 깊이 생각하게 돼요. 경제만화에서 기본을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아까 이제 박정 대표님이 우리 시장 개혁 조치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할 때 바로 저거예요. 예를 들어 장기 투자를 조금 더 베네핏을 주는 제도들 또는 오래 투자하시면서 손실 본 것들 2월하는 제도들 손익 통산하는 제도들 이런 것들이 조금이 아니고 사실 좀 부족하죠. 우리는 없어요. 예.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좀 세제 혜택도 좀 주고.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 하도 방송을 여기저기 다니니까 어디서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를 들어 일본도 개인 계좌 아까 여기서 한 것 같은데 그죠? 우리는 200 얼마인데 거기는 3천만 원이에요. 혜택 주는 그 계좌. 그때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제도들도 이제 충분히 필요합니다. 자, 관광하고 이제 질문 조금 몇 가지 추려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동키 밀크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좋더라고요. 향도 여러분 좋고. 동키 밀크가 어디에 좋은지 아세요? 순하고 촉촉한 건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핵심 기능은 항산화입니다. 항산화? 항산화는 피부에 쌓인 노화 물질을 정리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데요. 거울 볼 때마다 늙어가는 주름, 푸석한 피부가 신경 쓰인다면 세안 후 얼굴 팔자 있잖아요. 미간, 눈가 주름에 콕콕콕 발라보시기 바랍니다. 속부터 차오르는 보습과 광채가 살아납니다. 야, 진짜 제가 속으로 숫자를 세봤더니 진짜 5초 있으니까 광택감이 올라오네. 진짜로. 네. 진짜 손 올라와. 올라오네. 진짜요? 네. 국내 유일 직영 목장에서 착유한 동키 밀크로 만든 동키 크림. 피부 노화를 늦춰주는 항산화에 집중한 프리미엄 크림입니다. 후기가 무려 5,000개. 5,000개가 달려있대. 5,000개가 증명한 이유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개 세트 52% 할인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 더보기 링크 클릭을 하시거나 또는 문자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고도 광채가 나지 않는다면 100% 환불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진짜요? 100% 할인해 준대. 100% 할인. 100% 광채가 안 난다면? 동키 밀크, 동키 크림. 자 여기까지 만나봤고요. 네. 달달하게님, 광수님 말대로 마이너스 10% 팔고 오를 때 사고 그동안 언제 팔지 몰랐는데 원칙을 지키니 수익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좋네요. 수익이 났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HYY1975님 삼성전자 본주를 계속 사고 있다고요.
그런데 최근 우선주의 상승률이 더 높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같다. 궁금합니다. 둘의 장단점 무엇이고 쌤들은 어떤 쪽으로 권하시나요? 지난주에 이거 설명했는데. 네, 한번 우선주? 했어요. 예. 지난주 방송 보세요. 강함이 자릅니다. 복습이 중요해. 안젤리카님. 박시영 대표, 네. 박시영 대표님, 이광수, 박시동 쌤 고맙습니다. 전쟁 때문에 무서워서 분할 매도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피는 꽃을 꺾을까요? 저 나름의 대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 말은 뭐 네. 예, 의미 있습니다. 잘, 계획대로 하시는 건 너무 좋고 네, 대신 이제 시장의 변화를 잘 또 생각하시면서 계획을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유연성도 필요한 거죠. 네, 우리 방장님, 부청 환승이님 또 뭐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또 보냈어. 일상이 바쁘니까 오늘은 왜 떨어지는지 왜 오르는지 알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의 대응 전략은 다음날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얼마까지 손절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르면 즐거워하고요. 네, 지금의 시장에서는 한국의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인데 이게 최근에 변동성이 컸기 때문인데 어쨌든 그런 어떤 그 큰 상황을 빼고는 이제 잘 하시고 계십니다. 네. 자, 몇 분만 더 받고 마무리할게요. 이서동님. 일주일 동안 고민해봐도 가치 투자를 잘 모르겠다고 제가 이해력이 많이 부족해서요. 이번 폭락장에서 어떤 종목을 언제 어떻게 어떤 관점을 사는 게 가치 투자일지 예를 들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뭐 다 설명드리긴 뭐한데 이런 거예요. 가치 투자를 너무 뭐 그야말로 가치 투자라는 단어에 가치를 많이 부여하지만 우와 대단한 건가 봐. 막 이런 건 아니고요. 막 묵은지 만들고 와인 묵히듯이 빈티지 만드는 건가 봐. 막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원래 그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내재적 가치, 뭐 자산 가치를 보도 되고 뭐 아무튼 그거보다도 밑에 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가치가 저평가돼 있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당연히 올라올 수 있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가치주라고 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게 가치 투자예요. 근데 반대 개념, 반대는 아니지만 이제 다른 개념이 뭐냐면 아니야. 얘는 지금 미래를 보고 더 막 달려나가고 있는 거야. 내재 가치보다 지금 뭐 예를 들면 PER이 뭐 몇천 배야. 그래도 가! 이런 게 이제 반대 성장주 같은 것들인 거죠. 예. 그게 이제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니야 나는 늘 올라가는 거 달리는 말에 올라탈 거야. 이게 내 성향이야. 이런 분들도 계신 거고. 그러니까 가치 투자만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야. 아니야 나는 잘 발굴해서 이 정도까지는 반드시 올라갈 거라는 믿음 지금 너무 저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기업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희망하는 투자를 할 거야 하는 분이 가치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성장하고 달리는 말은 어디까지 달릴지 몰라요. 계속 달려. 여기서 부산까지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치주는 성장주가 아니에요. 주도주가 아닙니다. 그럼 어디까지 다니냐? 부산까지는 못 가요. 그럼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1차적으로 고비가 와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가졌어야 될 가치보다 지금 저평가돼 있잖아요. 그 원래 가졌어야 될 가치 언저리까지 만약에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한번 고비가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들고 간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 그런 차이를 조금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페님이 올해 하반기에 미국 금리나 둔화 등의 이유로 코스피 상고 하저를 예상하셨는데요. 현재 금리가 급상승 또 원유가 급상승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코스피 어떻게 전망해야 할까요? 이광수 님. 뭐 어쨌든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체의 전망을 바꿀 필요는 없고 좀 이제 추세를 봐야겠죠. 네, 그래서 네. 뭐 원유도 마찬가지고 좀 더 이제 시장을 좀 보고 추세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섣불리 예상하기는 힘들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게 지금은 이제 분할 매수를 좀 하자 네. 이렇게 좀 이야기했고 좀 왜냐하면 해외 변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럼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까 그럼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전망 같이 해보시죠. 네. 표류드님 빨간 노트에 투자일지 잘 쓰고 있다고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삼성전자 코스피 200 ETF를 2대1 비율로 보유하다가 지난주 폭락의 절반 매도하고 오늘부터 다시 분할 매수 들어갑니다. 이번에 들어가며 전과 같이 2대1로 매수하는 게 좋을지 비율을 조정할지 고민인데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린다고요. 그 비율로 계속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네. 코스피 네, 야, 네. 2대1로 계속 네. 가져가라면 네. 마지막 질문 받을까요? 그러면 네네네. 네. 그러시죠. 네. 네, 앤드류님이 국가 AI 전략 산업과 연계하여 LG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란 전쟁을 통해 AI가 도살자의 칼이 되는 걸 보면서
AI 주권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AI를 핵심으로 추진 중인데요. 만약 엑사원이 소버린 AI의 중심에 선다면 이는 마치 삼양의 불닭 볶음면,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시동쌤의 노래 실력을 품은 것 같은 동일선상에서 생각해도 될까요? 문과신가요? 네. 네, 뭐 제가 여기서 이제 뭐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그 소버린 AI 관련해 지금 현재 대국민 오디션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의 모델을 경쟁으로 뽑고 있잖아요. 네. 뭐 그냥 이거는 너무 제 말씀을 이제 고지고대로 듣지 마세요. 근데 지금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가장 앞서 보여요. LG 모델이. 예. 그런데 그렇다 쳐도 설마 삼양의 불닭이나 현대 보스턴 다이나믹스 정도까지는 될지는 한번 천천히 보시죠. 예. 네. 자, 끝으로 한 말씀 하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명언을 많이 시사점을 주셨는데 말씀 다 못한 게 혹시 있으면 아니면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이거 잊지 마라 할 내용이 있으면 그리고 책도 한번 다시 한번 소개도 해주시고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건 이 책을 꼭 20권씩. 아니 이제 많이 사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좀 그렇고 선물도 좀 주고 이제 많이 홍보해 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꼭 읽어 주시고 이게 저자로서 가장 좋은 건 많은 분들이 책을 읽어 주시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읽어 주시면서 여기 또 굉장히 놀랄 만한 게 여러분 주식 투자 일지라고 여기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모델을 통해서 내가 주식을 살 때 왜 사는지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게 계속 강조하지만 주식 투자는 오랫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을 갖고 계획을 갖고 그 계획을 계속 지켜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지키는데 이번에 어떤 변동성, 큰 변동성이 오래 투자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가능성, 그러니까 경험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는 경제만화방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와 같이 투자했으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100% 수익을 냈어야 돼요. 맞아요. 이광 쌤, 박시동 쌤이 이야기한 대로만 했으면 100% 났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번에 막 10% 빠져서 20% 빠져서 너무 힘듭니다. 힘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다 대고 아니 100% 올랐는데 뭐가 힘들어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주식 빠지기 전에 금요일 날 사실 주식을 매수한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신 분들 네, 계시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의미 없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잘 한번. 그러니까 내가 수익률 나 2배 올라서 괜찮아요가 아닙니다. 이 변동성을 그래서 경험으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번 경험을 잘 복귀하고 하면 오래 투자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다. 바둑에서 고수들은요 복귀를 오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수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바둑 잘 두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드는지 다 알잖아.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끝나고 복귀를 하는 게 의무예요. 예. 이창호 구단은 복귀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에서도 복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동성의 장에서 나는 어떤 수를 뒀고 또 어떤 행동을 했고 계획을 잘 지켰는지 꼭 복귀를 해보시기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인데. 네, 저는 뭐 사실은 요 최근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이 변동성은 사실은 역사적인 거거든요. 잘 못 보는 수준입니다. 이거를 경험하셨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한 투자 자산이에요. 그러네. 지금 이 변동성에서 뭐 유튜브에 나와서 뭐 얘기하고 뭐 어디 가서 얘기하는 방송에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 IMF 또 04년, 08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간에 뭐지? 고베 대지진, 그다음에 히로시마, 그다음에 코로나. 이 어마어마한 거 다 겪은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 고수라는 사람들도 이게 없어요. 이런 정도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요걸 겪었잖아요. 고수가 되기 충분한 고수들도 못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경험치가 있는 거니까 너무 힘들어 때려쳐 현기증 나 심장약수 못하겠어 이렇게 떠나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이 경험을 더 자산으로 삼으셔가지고 더 오래 투자하시는데 소중한 밑거름으로 쓰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만화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구원이다. 박시영TV.com.